보통 추석 연휴하면은 시술들을 이제 직전에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 다운타임이 짧은 것부터 긴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병원에서 정말 많이 하신 그 다음에 다운타임이 조금 더 길어서 일주일 정도 다운타임이 있는 시술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오히려 다운타임이 긴 시술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아의 밀리미터 신동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아주 긴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을 맞이해서 이 긴 시술 동안 받으면 좋은 시술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직원분들 추천 시술 해주셨을 때 다운타임이 정말 길어서 하고는 싶은데 못하는 시술이 여드름 흉터에 정말 좋은 프락셀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좀 다운타임 길지만 정말 효과가 드라마틱한 시술들 오늘 한번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프락셀 정도면 다운타임이 정말 긴 편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긴 시술도 많아요. 보통 추석 연휴하면은 설 연휴도 그렇지만 시술들을 이제 직전에 많이 받으러 오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운타임이 정말 없는 시술은 몇 가지 없거든요. 필링이라든지 레이저 토닝, 제모 이런 시술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운타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티나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연휴를 앞두고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가장 1년 중에 바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쉽게 다운타임이 짧은 것부터 긴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다운타임이 짧다고 하면은 한 2, 3일 정도 가는 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은 리프팅 시술들 중에 저희 병원에서 정말 많이 하시는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받고 나면 얼굴이 조금 붓는데 이게 보통 이제 일주일 이상 가는 경우는 저는 거의 드물다고 보고 대부분 경험상 2, 3일 정도는 조금 라면 먹은 것처럼 부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주위에서는 부었다고 못 알아볼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혹은 튠페이스는 이제 붓지는 않는데 얼굴에 조금 백흉이 있기 때문에 살짝 부항 뜬 것처럼 조금 멍이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인모드처럼 멍이 심하게 들지는 않습니다. 인모드는 굉장히 백흉이 세기 때문에 멍이 좀 심하게 드는 편인데 튠페이스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보통 제가 튠페이스도 한 2, 3일 정도 조금 붉은기가 갈 거예요 라고 설명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또 많이 하시는 게 스킨 부스터 종류들, 리쥬란이라든지 필로가, 엑소좀 이런 스킨 부스터 시술들이 직접 주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MTS로 구멍을 낸 다음에 발라서 흡수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마샤인 같은 기계로 했을 때 엠보싱이 보통 제가 3일 정도 간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시술들도 연휴 직전에 정말 많이 받으시는 시술들이고 그 다음에 포텐자 같은 니들 RF 바늘 고주파 시술들 있죠. 내가 이제 모공치료라든지 잔주름, 피부 탄력 혹은 여드름 뭐 자국 같은 것 때문에 바늘 고주파 시술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붉은기가 처음엔 좀 심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다운타임이 길지 않습니다. 보통 3일 정도면은 대부분 주변에서는 못 알아보는 상태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시술들도 다운타임이 짧은 편에 속하는 시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모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인모드를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진짜 한 거의 일주일 이상 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이. 인모드 같은 경우는 백힘이 세기 때문에 조금 오래 갑니다. 근데 그런 인모드 같은 거는 이제 진짜 부항 뜨듯이 땡기면서 드는 멍이기 때문에 멍크림 있죠, 약국에서 파는 거. 그런 게 생각보다 붓기가 빨리 빠져요. 아니면 최소한 온찜질만 하셔도 멍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집에서 조금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다운타임이 조금 더 길어서 중간 정도, 길면 열흘까지도 가겠지만 일주일 정도 다운타임이 있는 시술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말씀하신 프락셀, 피코 프락셀 하고 나면 얼굴이 막 시뻘겋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보통 일주일 정도 갑니다. 그 다음에 멍드는 시술들이 대부분 일주일쯤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주름 필러, 목주름 사실 거의 멍이 필수로 든다고 보셔도 되고 입술 필러나 턱 필러, 애교 필러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멍이 안 들 수도 있지만 멍이 든다면 보통 일주일 정도 가기 때문에 필러 종류의 시술들을 연휴를 앞두고 많이들 시술을 하시게 됩니다. 리쥬란 같은 경우에도 더마샤인으로 하는 거 말고 아이리쥬란은 손으로 하시는 거 선호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리쥬란이 이제 눈 밑에 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워낙 피부가 얇기 때문에 멍들 수 있으니까 일주일 정도는 중요한 약속 없을 때 하세요라고 설명드리거든요. 네, 아이보톡스처럼 스킨보톡스도 자잘자잘하게 했을 때 멍이 생기는 부위도 좀 있다고 하는데 스킨보톡스는 멍이 거의 안 됩니다. 시술을 할 때 딱 피부층에만 시술을 하는 게 원래 스킨보톡스의 원칙이기 때문에 리쥬란 같은 것보다도 훨씬 더 얕게 들어가요. 그래서 주사 바늘 자국이 조금씩 남긴 하는데 그거는 금방 없어지는 거라서 스킨보톡스를 하면서 멍이 드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든다고 하더라도 메이크업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정도? 또 원장님 사실 시리프닝도 효과가 좋아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사 자국이 많이 남기도 하고 하잖아요. 괜찮나요 다운타임?
실리프팅은 근데 이제 주사 바늘은 많이 뚫어봐야 한쪽에 뭐 3, 4개? 근데 이게 사실 처음에 한 3, 4일은 듀오덤을 붙이지만 떼고 나면은 조그매가지고 사실 이게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 잘 안 보이는 정도라서 그러면 다운타임이 없는 시술이냐? 그게 아니고 실리프팅 하고 나면은 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계속 얼굴도 붓고 이물감도 들고 입을 크게 벌리기 힘들거나 하는 불편감이 좀 있어가지고 실리프팅 오히려 다운타임이 긴 시술에 속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실리프팅 하고 나서 완전히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데는 제가 실이 자리를 잡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린다고 조금 넉넉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실리프팅 말고 또 이제 다운타임이 긴 대표적인 시술이 V올렛입니다. V올렛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방분해 주사예요. 보통 여기 이중턱 중앙에 맞는 걸로만 허가가 나와 있어가지고 안전하게는 이쪽 위주로만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붓기가 생각보다 엄청 오래 갑니다. 일주일 만에 빠지는 사람들은 잘 못 본 것 같고 대부분 2, 3주가 붓기가 이렇게 가요. 이쪽에 살을 고민이신 분들한테 효과가 좋다 보니까 권유는 잘 하는데 붓기가 2, 3주 간다라는 말 들으면 일단 약간 조금 약간 이렇게 돼요. 2, 3주 가는 건 저는 좀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요럴 때 연휴가 길 때 하시면 훨씬 좋겠죠. 오늘 이 붓기가 내가 원래 이중턱 때문에 좀 두툼했는데 이런 V올렛 같은 걸 시술하면은 네. 완전 좀 두꺼비처럼 이렇게 붓기가 생겨서 그렇게 한 1, 2주 부어있다고 보면 될까요? 두꺼비처럼은 아니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짝 턱 당겼을 때처럼 자주 보는 사람이 보면은 쟤 뭐 했네를 아는 정도는 됩니다. 근데 막 두꺼비처럼 막 이렇게 막 우리 막 볼거리 걸린 사람들처럼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V올렛을 하게 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중턱이라든지 분해가 되나요? 그렇죠. 이거 아무래도 지방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세포를 아예 녹여버리는 시술이어서 저는 이중턱 중앙 여기에 하는 거에 한해서는 효과가 주사로 하는 시술들 중에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요새 목주름이라든지 약간의 이중턱 때문에 리프팅을 해야 되나 지방분해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됐었는데 이걸 두 개 다 하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고 효과가 좋을까요? 그렇죠. 이중턱은 사실 두 가지의 콜라보예요. 살도 있을 거고 나이가 들면은 이 살이 처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체중은 그대로인데 이중턱이 더 생겼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쫙 붙으면 훨씬 살이 빠져 보이는 것처럼 울세라 같은 좀 붙여줄 수 있는 시술도 하고 인모드나 V올렛 같이 지방 자체를 파괴시켜줄 수 있는 시술도 같이 해주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럼 원장님 시술 말고도 뭐 수술이라든지 이렇게 좀 긴 기간 동안 추천하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본격적인 수술이야 뭐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보통 주변에 저희 직원분들이나 지인들 보면은 요즘에 제일 연휴를 앞두고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눈 밑 지방제 배치 많이들 하시고 이제 쌍꺼풀 같은 경우도 좀 나이 들어서 좀 풀렸다거나 조금 더 진해 보이고 좀 찝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건 다운타임이 이제 길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연휴 전에 많이 하시고 코 수술 하시는 분도 좀 계시고 이거는 너무 제 주변 얘기긴 한데 제 주변에는 지방제 배치를 요럴 때 한번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최근에 친구가 눈매 교정을 했는데 정말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잘 돼서 나이 들수록 눈이 처지고 눈이 안 떠지는데 괜찮겠다는 좀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네, 뭐 그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하시면 좋고 저도 사실 이제 원래 완전 쌍꺼풀이 없었는데 나이가 들고 눈꺼풀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저처럼 이제 쌍꺼풀이 막 희미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제 원래 무쌍의 눈이 훨씬 좋아서 저도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있는데 저는 쫄보라 가지고 이제 했다가 망하거나 느끼해질까봐 못하는 케이스. 제가 오늘 듣기로는 눈을 2만 원 떠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실리프팅으로 해서 네. 눈안 쪽을 올린다거나 눈꺼풀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가능할까요? 원장님? 저는 사실 이거는 정말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때 막 릴스로도 유행을 많이 했잖아요. 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눈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많이 저도 봤는데 눈썹을 올리는 게 미적으로 과연 아름다우면 그게 눈을 크게 뜨는데 도움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시술을 제가 할 생각이 아예 없고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그 시술이 좀 확 식은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취향인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게 가까울수록 예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올리는 게 저는 예쁜지 잘 모르겠어서 그런 시술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또 이제 주변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지만 제가 정말 관심 없는 시술 두 번째가 이제 묘전귀 필러거든요.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세우면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 중안부가 짧아 보인다라고 이제 많이들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유행이 길게 갈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정말 제 개인적인 견해라서 나중에 보면은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 유행이 얼마나 갈 것이며 이렇게 세우는 게 5년, 10년 뒤에 봤을 때도 예쁠 것인가. 사실 그리고 귀를 세우려면 필러를 용량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뒤에서 봤을 때 예쁘지 않다는 그런 단점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이거를 시술을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저를 더 찾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냥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안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요정기 시술에는 관심이 없다는 다소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런 긴 연휴 때 한번 연령대별로 추천 시술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대는 어리죠.
어리다는 뜻은 피지 분비량이 많고 지성 피부인 분들은 여드름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이제 포텐자 같은 바늘 고주파 시술들, 얼굴이 한 2, 3일 정도 붉어질 수 있지만 여드름 자국을 없애주고 그 자체로 여드름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포텐자 같은 바늘 고주파 시술들을 20대 분들한테 또 많이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으로 넘어오면은 보통 그때 뭘 시작하는 나이냐, 스킨 부스터를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내가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속건조도 좀 느끼기 시작하고 뭔가 피부가 퍼석퍼석해지고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느끼기 시작할 때 하는 게 스킨 부스터, 리쥬란 같은 건데, 리쥬란 같은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운타임이 한 2, 3일 정도 되죠. 그런 시술들을 저는 이제 그 나이 때 굉장히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처짐, 탄력, 나 이제 나이가 드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리프팅을 많이 하거든요. 얼굴형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취향 혹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울세라를 할 수도 있고, 뭐 튠페이스를 할 수도 있고, 뭐 써마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외에 요즘에 워낙 다양하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리프팅 시술들을 많이 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로 넘어가면 이제 실리프팅이라든지 아니면 목주름이 신경 쓰여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리프팅 시술들을 얼굴에도 할 수 있지만 목에도 할 수 있어요. 스킨 부스터도 마찬가지고 보톡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시술들을 추천을 드리고,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연세가 좀 있다 하면은 따님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따님이랑 같이 오시면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리프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머니 나이 때 한 60대, 50대, 70대 이런 분들은 이제 조금 써마지 같은 고주파 시술을 했을 때 효과를 매우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시술들을 따님이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요새 많은 분들이 또 줄기세포, 효도로도 부모님 많이 해드리기도 하고, 30대부터 나 늙지 않을 거야 이렇게 줄기세포도 많이 하시던데, 이 연예인한테 줄기세포 하는 것도 좀 좋은 거라 보이실까요? 그럼요. 줄기세포는 어쨌든 이제 내용물은 다르지만 시술 방법과 다운타임에서 보자면은 스킨 부스터랑 거의 똑같아요. 보통 뭐 손으로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더마샤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리쥬란 주사하듯이 피부에 주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운타임도 비슷합니다. 한 3일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경험상 줄기세포가 조금 더 리쥬란보다 아파하시더라고요. 리쥬란은 사실 요즘에는 예전처럼 무조건 다 수면으로 하는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제 참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줄기세포는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웬만하면은 수면 시술로 하는 게 어떠겠냐, 조금 아프다라고 설명을 미리 드리는 편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직원분들 시술 추천했을 때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들, 주베로 볼륨 같은 걸 해서 너무 볼 체험이 효과적이었는데 어머님을 모셔왔는데 효과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제가 좀 들었던 생각이 하루빨리 젊었을 때 볼거짐을 해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원장님도 이런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시술들은 어린 나이에 빨리 시술해서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말이 애매한데, 어린 나이에 했다고 하면 더 이제 이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효과가 더 좋겠지만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릴 때 했던 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야 뭔가 그런 걸 더 좋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볼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같은 시기 때 아무래도 20대가 했을 때는 40대보다 훨씬 더 이제 더 반응이 좋겠죠. 근데 그게 뭐 내가 20대 때 미리 해놨다고 해서 40대 때 또 막 훨씬 더 낫겠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지금 당장의 볼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이 있잖아요. 필러는 퍼지기도 하고 흡수되기도 하지만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로 형성된 콜라겐들은 그냥 다 완전히 내게 된다. 이게 100% 맞을까요? 내 몸에서 만들어낸 내 콜라겐이니까 내 거죠. 빠집니다. 왜냐? 콜라겐은 노화가 진행이 되면 빠져요. 다만 그 속도가 필러보다는 느릴 뿐. 이번 연휴뿐만 아니라 연차 하루 내고 이렇게 내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붓기 더 빠르게 빠지고 이렇게 좀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이런 다운타임을 좀 줄이는 관리 방법 있을까요? 다운타임을 줄이는 관리 방법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멍크림, 멍의 깊이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멍크림을 바르면 조금 빨리 빠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붓기나 이제 이런 거를 확실하게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냉찜질, 온찜질 이런 찜질 종류들이 굉장히 붓기가 빠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붓기 관리 하잖아요. 평소에 내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라면 먹고 맵고 짜고 이런 거 먹고 자면은 붓는 것처럼 그런 붓기 관리도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상으로 드라마틱하게 붓기를 확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병원에서 연휴 때 이 매출이 가장 좋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냥 예약 자체가 제일 많을 시기라 가지고 병원마다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저희 병원은 리프팅을 많이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리프팅 시술에 예약이 많이 잡힙니다. 연휴 때 그래도 못 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신가요? 안 좋으니까 쉬어요. 제가 병원을 한 지가 이제 거의 6년 차인데,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쉴 때 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대원칙이 뭐냐면 빨간 날은 무조건 다 쉬자. 빨간 날에도 오픈을 하는 병원이 많잖아요. 저도 사실 이번처럼 긴 연휴 동안에 다 쉬면은 많은 매출을 포기를 하는 건데, 그냥 그 원칙, 단순한 원칙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는 빨간 날 다 쉽니다. 직원분들은 엄청 도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원들도 좋고 저도 사실 뭐 좋죠. 물론 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일을 쉽니다. 오늘은 그래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휴 때, 연휴 직전에 받으면 좋은 시술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운타임이 짧은 시술부터 중간 정도, 매우 긴 시술, 이렇게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시술들을 말씀을 드려봤어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뭔가 하고 싶었는데 다운타임이 길어서 엄두를 못 냈던 시술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받아서 조금 더 예쁜 얼굴 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Santa, won't you listen to me? I got a feeling that you just might agree. You know I haven't been